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여러분 치즈 통행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 프랜차이즈 피자 업체의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중간 납품업체에 유통세를 추가 부과한 사건인데요. 도를 넘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질 사건이 연일 뉴스입니다. 자, 윤성희 PD가 이 일에 취재하셨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쉽게 말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치즈 통행세의 예를 들면 본사가 이미 받고 있는 유통 물류비에 중간 납품업체의 통행세를 또 거둔 건데요. 가맹점들은 본사의 물품을 무조건 써야 하고 거부하면 계약 해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런 식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논란, 우리 지역에서도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골목골목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지역에서는 외식 사업 분야가 발전하다 보니 유명한 피자, 치킨, 커피 전문점 등의 가맹점주들이 공정 거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랜차이즈 갑을 분쟁은 어떤 것이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동구 낭월동. 이곳은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지역 본부로 가맹관리와 식자재 유통을 담당했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본사와의 계약 해지 이후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다. 이 지역 본부는 전국 200여 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게 식자재를 납품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일부 가맹점에 관리를 맡아왔다. 처음에는 저는 대전 충청 것만 하려고 계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2년 만에 한 40개가 넘는 나름대로 좀 의외의 이제 성과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니까 부산하고 호남은 이제 다른 분한테 이거를 팔아요. 서울에서 그 판권을. 근데 이제 이분들이 부산은 한 6개월 만에 망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당신이 할 거니까 어차피 지방 할 거니까 인수해라. 그 인수를 했고. 호남도 그 이후에 한 2010년도에 못하겠다고 이제 두 손 들으니까 그거 역시도 당신 해라. 2003년도 계약 당시에는 모든 거를 책임을 문제가 생겨도 당신이 다 지고 모든 물류 납품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모든 걸 해라라고 해서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뭐 한 13년 이상을 온 거죠. 2003년 그는 본사와 가맹권 계약을 체결했다. 물류 유통과 가맹점 개설 상담, 점포 관리 분야에서 독자적인 사업 주체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금 씨는 12년간 대전, 충청, 영호남에 사업을 확장하고 가맹점을 관리해왔다. 그런데 2015년 본사가 가맹점 관리 및 물류 납품권 회수를 요구했다는 것. 본사의 권유로 사업을 확장했고 시설, 장비 투자를 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25명의 직원과 나앉게 됐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본질인 그 상품의 동일성 일원을 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재료를 서울에서 다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명분은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직원들은 뭐 거기 관계되는 직원들 다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네. 그게 주목적이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너네들이 해라. 우리가 하는 대로 해라. 대신 거기 수익금의 50%를 올려라. 그거 역시도 갑자기 이렇게 저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었죠. 뭐 2015년도 상반기에 쭉 얘기 나오다가 4월 26일 날 한 거니까요. 뭐 한 2월 달, 3월 달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쭉쭉쭉 하다 해지 통지한 거죠. 공문 띄우고. 이에 대해 본사는 13년간 그에게 충분한 거래 기간과 유통 마진을 보장해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십수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상당한 수익을 취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 구조가 뭐 재료를 많이 뭐 현금으로 막 다량으로 사다가 재워놓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OEM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한 그
원부자재 같은 것들을 그 업체한테 전문 업체한테 납품을 받아서 그때그때 납품을 받아서 체인점에 공급해주는 이런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구매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투입이 된다거나 또는 현금으로 많이 구매해놓고 외상으로 준다거나 이런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지사 계약을 하면은 초기 3년 지나고 이제 연마다 이제 갱신하는 걸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13년간 해오셨어요. 그렇죠. 13년간 오래 해오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사의 관계는 그 이제 물류 수익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대량 구매를 해서 프랜차이즈 법이 본의의 개념이 이제 그래서 그 마진을 이제 공유하는 개념인데 그동안 금 씨가 단독으로 취해왔던 식자재 마진을 본사와 일정 비율 공유하는 형태로 새롭게 거래 조건을 요구했다는 것. 2003년 계약서상의 독자적 권한 부여에 대한 해석도 다르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관해서도 금 씨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본인들은 독립적인 사업체다 이러면서 그 협의에 불성실하게 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만기가 4월 말인가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협의가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연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통보도 가고 내용 증명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의 날을 이제 지정을 해서 그날 이제 협의를 하자 이러고 했는데 그때 연락도 없이 참석을 안 해요. 지사에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뜻이 없는 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지사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결국 본사와 그는 1년 6개월간 새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여기에 공정위 불제소와 민원 신고, 언론 보도 금지 등이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항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과 법인의 상호 계약에 의한 합의서를 쓴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싸움이 나도 뭐 이렇게 뭐 보상금 뭐 50만 원 준다 뭐 이래갖고 서로 합의서 쓸 때도 앞으로 민영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민영상 손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관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 공정위에 제소를 하지 마라? 그때 해서 그런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공정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있을 때 제소를 하는 건데 앞으로 너 갑질을 해도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나 뭐. 본사와 그의 지역 본부 간 공정거래 위반 신고 사안은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정거래 조정원에 넘겨진 상황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피자 업계 중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피자헛. 김영종 씨는 각종 자영업을 해오다가 피자헛의 브랜드 파워를 믿고 6년 전 지역에 가맹점을 냈다. 그러나 희망으로 시작한 가맹점 운영은 점점 고통이 되고 있었다. 장사만 한 20몇 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40대 후반에 이 피자헛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 직업이 되지 않을까. 정말 이제 여기서 이게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기서 정년 은퇴한다 이런 마음으로 올인했죠. 올인해서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뭐 피자헛 사장님이시네. 저렇게 큰 면에서 사실 아르바이트생만 또 못합니다. 저희들은. 1년 365일 정해진 영업시간 동안에 꼬박 문을 열어야 하는 가맹계약 조건. 게다가 경제 위기와 매출 감소로 직원을 최소한으로 줄인 강 씨는 가족들과 마주하는 한 끼 식사조차 꿈꿀 수 없게 됐다. 이게 노예지 이게. 우리가 저도 그렇다고 마음대로 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가맹점에서 임의대로 문을 닫고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맹계약 해지라고 바로 날라오죠. 계약 해지하고요? 네. 365일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 계약 조건인가요? 네. 다만 쉴 수 있는 날은 추석 하루, 설날 하루, 그것도 승인 받고.
배달 위주의 영업에 넓은 매장엔 하루 2-3 테이블뿐. 김 씨는 전기료조차 부담돼 손님이 올 때만 에어컨을 켠다고 한다. 넓은 매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본사에 매장 축소 요청을 했지만 그마저도 거부당한 상황. 만일 점주가 자진 축소 및 폐업을 할 경우 본사는 계약 불이행으로 남은 기간의 예상 수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점주들은 장사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도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기도 했다. 피자헛의 경우 연중 무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 점주의 사정으로 매장 축소 및 폐점 시 승인이 없으면 계약 위반, 할인, 프로모션 행사 시 차익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며 가맹점에게 광고비가 포함된 매출액에 별도의 어드민 피를 부과하고 있다.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 매장. 가맹점주 200여 명은 현재 피자헛 본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피자헛 본사가 광고비를 따로 거두면서도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어드민 피라는 별도의 비용을 계속 걷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15년 6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집단 소송을 내며 피자헛의 부당한 갑질을 고발한 바 있다. 광고비를 따로 거두며 구매, 마케팅, 영업 지원비인 어드민 피를 본사가 거뒀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얘기대로는 뭐 전산 유지 보수비, 고객 상담실 운영비, 뭐 물류 대행, 뭐 구매 대행료 이런 것들을 총 지칭하는 말이 회사 운영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명목으로 매출액의 0.8%를 뜯어갔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가맹 계약서도 없는데 우리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반환해달라. 걷지 말아달라. 어드민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점주들이 승소한 상황.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어드민피의 부당함을 인정해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본사의 갑질에 여전히 놓여져 있다. 솔직히 무서워요. 언제 아무리 뭐 배짱했다 해도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라는 칼을 들이대면은 안 무서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못 나서는 거예요. 가맹사람들은. 왜? 자기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데 가맹계약 해지되면은 본인뿐이겠습니까? 본인 가족들까지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본사에 맞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올 7월 발표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1만 8,997개, 신규 가맹점은 4만 1,851개였으며 폐업점은 2만 4,181개로 나타났다. 하루에 115개의 가맹점이 생기고 66개가 폐점하는 셈이다. 이들 중에서도 외식업체가 10만 6,890개, 48.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가 30.7%, 도소매업이 20.5%를 차지했다. 골목 상권의 대부분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 가맹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엮여져 있고 또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뭐 우리 이웃집에 한 집 건너서 한 집씩 다 그런 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점포의 주인이기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뭐 아르바이트생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아마 프랜차이즈 점포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생계형으로 꾸려지고 있는 가장 생활 밀접형, 밀착형 업종이다 보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많은 불공정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라는 것 자체에 좀 많이 요즘 국민들이 놀라는 것 같아요. 특히 외식업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관한 불공정 거래와 본사 갑질 사례는 끊이지 않고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공화국이고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지금 거리를 다녀봐도. 왜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이렇게 프랜차이즈 성행하고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구조 안에서 가맹 본부만 매출이 성장하게 되는지, 가맹 본부의 성장하는 반면 가맹 점주는 왜 계속 손해나고 그렇게 죽고 생존고를 호소하고 있는지를 보면 산업 자체에 대한 문제와 이 수익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전면적으로 문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마음대로 못 쉬고 손해를 보면서도 가게를 여는 김영종 씨. 그는 최근 가맹점주들과 함께 본사의 갑질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본사의 보복이 두렵기도 하지만 동네 평범한 피자집 사장님으로 또 이웃으로 그에겐 포기할 수 없는 바람이 있다. 저희 특혜 달라고 안 합니다. 편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정한 룰에서 공정하게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하고 관리 감독해 주시고 365일 24시간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아침 8시부터 새벽까지 일해도 그것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가 없고 빚더미에 떠안아야 되고 올라앉아야 되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취임사에서 하신 말이잖아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앞에서 치즈 통행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그 어둠인 피라는 것이 있네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점주들의 매출을 걷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주들이 내는 매출액의 일부에 이미 광고비가 책정이 돼 있음에도 어둠인 피를 걷고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점주들이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해도 본사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상식적으로 지출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불공정한 거래를 추정하고 또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은 갑을 관계입니다. 본사가 모든 물류와 유통을 쥐고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에 본사는 우월적 지위로 계약 해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주 매장 근처에 보복 출점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구조적인 개선이나 또 감시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취재하셨다고요? 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또 본사와 점주가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는 없는지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꼬치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바로 옆에선 하얀 김을 내뿜으며 만두가 익어갑니다. 먹거리 가게들이 늘어선 이곳은 프랜차이즈 박람회장입니다. 1997년 한 치킨 업체가 국내 첫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보인 지 40년이 됐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2000년대 급성장하며 현재 외식업체, 학원, 편의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규모로 확장됐다. IMF가 오면서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진흥원에서 3대 과제로 프랜차이즈 육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는 어느 본사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 거죠. 개인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창업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어떤 아이템에 대한 준비, 또 어떤 서비스 이런 준비, 또 어떤 모든 준비물들을 제공해주고 또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것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개인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쉽게 접근할 수는 있겠죠. 자신의 힘으로 직접 식당을 열어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서종경 씨. 서 씨 또한 10여 년 전 첫 가게를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시작했다. 장사 경험이 없었고 첫 장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 부담이 가장 적은 게 어떤 장사일까 이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찾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찾게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생계형 가장 그 망할 위험이 적은 거를 찾다 보니까 딸이라는 브랜드를 하게 됐죠. 아시는 분들이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아마 프랜차이즈를 안 했겠죠. 그러나 본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며 매출이 감소했고 물류와 유통을 본사가 독점하며 비싼 가격에 부과하자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다.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원가가 얼마인지도 뭐가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로열티 만약에 10만 원 내야 된다면 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필드에 뛰어들어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수익도 생각했던 것보다 적고 시원치 않은데 거기다가 뭐 로얄티 내야 되지, 원재료는 뭐 계속 오르지 막 하면 예를 들어 뭐 꼬치 하나를 제가 직접 뭐 시장에 가서 뭐 만들어져 있는 걸 산다거나 그럼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비싸다고 볼 수 있죠. 피자업체 피사의 경우 대표 가족들의 납품업체를 동원해 가맹점들의 식자재를 비싸게 공급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치즈 통행세 논란이 일었던 미스터 피자 사례와 닮은 꼴입니다. 또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비사는 가맹점의 비싼 식재료와 광고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미스터 피자의 치즈 통행세 사건. 본사가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대표적인 사례다. 본사가 가맹점의 물류와 유통을 독점하고 원자재와 유통비를 올려 폭리를 취한 것이다. 미스터 피자 사건을 통해서 치즈 통행세라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치즈라는 건 피자 만드는 업종에서는 필수적인 항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다 가맹 계약 속에 보면 어떤 형태의 가맹 계약을 하든 어떤 물건을 팔든 간에 다 본사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는 이런 필수 물품이 다 있습니다. 그 로얄티 부분보다는 이런 독점적으로 물류를 식자재 같은 거를 공급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이 더 크고요. 그 과정 자체가 또 매우 경로를 여러 개를 설정을 해서 가맹점주들이 사실 살펴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총 매출에서 어느 부분을 가져가는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그 로얄티보다는 물품을 구입을 이제 강제해서 가져가는 수익이 더 큰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사에서는 가맹본사에서는 주로 그런 물류 구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폭리를 좀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필수 물품 구매 강제, 영업지역 침해, 광고비 떠넘기기, 정보 비공개,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 방해, 점주에 대한 사찰과 보복 출점 등 가맹본사의 갑질은 줄어들기는커녕 새로운 불공정 형태가 확산되어 왔다. 가령 뭐 5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인테리어 이제 뭐 처음에 투자 비용은 고사하더라도 뭐 5년 후에 인테리어 할 비용을 미리 적립을 하는 매달 얼마씩 뭐 120만 원이니까 얼마씩을 갖다가 5년 동안 내고 5년 장사한 후에 다시 인테리어를 기계 설비를 바꿀 때 다시 또 자기가 벌어놓은 걸 갖다 대투자하는 그러한 식의 그 경영을 해오고 있죠. 저는 어려서부터 빵을 해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밀가루만 만지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로. 돈 앞, 그 큰 기업체에서 바로 옆에다 심는다고 하니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옆에다가 심는다고 했을 때는 참 굉장히 큰 실망을 했어요. 제가 상처도 많이 입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그 빵 굽는 오븐 있잖아요. 오븐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때는 제가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나도 모르게 그냥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맹 사업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었으며 처리 건수 또한 28%로 상승했다. 신청 취지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20.6%,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18.5%, 부당한 계약 해지와 영업지역 침해 등 다양한 사례가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수단이 없거나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판단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에 맞는 법적인 그런 입법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지 이런 일감 몰아주기, 치즈 통행세 문제, 요 몇 가지 불공정 의뢰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법이나 시행령이나 그리고 공정이 가지고 있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뜯어보고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는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근 가맹점주들의 그런 고통을 방치하고 가중시킨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6개 분야, 23개 세부 과제의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 물품 의무 기재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정보 공개 강화, 가맹 사업자 단체의 지위를 보호하고 보복 조치 금지 제도 등을 마련하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오너 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 책임 도입 등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뿐 아니라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력히 표명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필수 물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공정위 입장에서 정리를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힘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움직여 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 자치권, 즉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을 때 가맹본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 이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또 이런 거래조건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생협약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벌칙 규정들을 도입해서 구속력을 확보해내는 것이 힘의 균형을 확보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맹본부의 횡포를 규제하고 점주를 보호하는 법제도와 함께 본사와 가맹점, 소위 갑과 을이 동반자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생태계 구축과 상생 방안이 필요한 때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실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점이 잘 돼, 본사가 잘 되는 게 맞거든요.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어떤 물류 유통에 대한 부분보다는 로열티를 이렇게 체계로 바꾸는 그런 제도가 된다고 그러면 가맹점이 잘 돼야 수입이 좋으니까 어떤 것도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거고 또 본인들도 그런 노력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상생 방안이 되지 않겠나.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협동 모델을 지원하겠다는 것. 협동조합형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격 결정을 이제 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힘의 균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제 소득도 이런 본사와 가맹점 간의 소득 불균형도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조합원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프랜차이즈의 장점과 투명하고 평등하게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장점이 되며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없이 그냥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해줘요. 이걸 쓰라고. 딴 건 못 쓰게 하잖아요. 이럴 때 이게 비교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가를 공개하면 여기서는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 본인들의 의사결정이지만 이게 사회 전체에 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작지만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매장이 골목 상권에 들어서며 유지가 어려워진 동네 빵집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협동조합 빵집이다. 2013년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의 12개 빵집이 모였다. 고가의 장비를 함께 구입해 품질과 기술력을 갖추었다. 우리 같이 출자를 해서 공동 출자를 해서 좋은 장비,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빵을 완제품을 갖다 파는 게 아니고 완제품을 가져오면 또 경쟁력에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반제품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 반죽 상태로 반죽만 해서 상태로 가져와서 각 매장에 이제 그 배송이 돼서 각 매장에서 2차, 3차 이렇게 발효를 또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빵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12명의 그 각자 점포에서 만들던 잘 나가는 빵, 대표 빵들을 이제 한 군데 모아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그 매장의 그 매출도 한 30-40%쯤 올랐었어요. 거의 문 닫을 단계에 있던 우리 조합원의 가게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와 대항이 돼서 그 프랜차이즈가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인 품질과 브랜드 신뢰를 확보한 협동조합의 골목빵집들은 매출이 상승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가진 것이다. 저희들처럼 조합도 좀 만들고 또 조합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같은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뭐 우리 이렇게 헤쳐나가자는 그런 소통이 잘 됐으면은요, 이 값도 물론 이제 그 경제적인 힘의 논리라면 당할 수가 없어요. 을이. 그래도 이제 요즘에 그 많이 여론화되고 있는 그 갑질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나마 좀 숨통이 조금 트이고 있어요. 우리 을을 자처하는 우리도 아마 좀 생각을 이제 좀 넓게 갖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의논을 하고 해서 우리 을끼리 뭉쳐야 큰 덩치를 이길 수가 있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서 을을 보호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법 제도는 더욱 강고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동반자적 파트너로 상생하는 새로운 생태계 또한 지금부터 꾸준히 시도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과정은 공정해야 할 것이며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하지 않을까. 외국도 보면 프랜차이즈업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평등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공급과 관련돼서는 협동조합을 구성해갖고 더 싼 가격에 질 좋은 재료를 같이 구매한다든가 시장을 개척하거나 어떤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서로 윈윈하는 형태의 프랜차이즈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지금은 워낙 프랜차이즈 구조 자체가 일방적으로 본사 갑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동안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었던 부분인데요.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과 개선 방안들, 이번 공정위에서 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업체마다 약간씩의 다름은 있습니다만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필수 물품 항목의 마진 공개에 대해서도 본사들은 지나친 규제다,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요,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경영주들이 좀 더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하면 어떨까, 바로 이 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오너들이 상생의 가치를 잃거나 가맹점주를 파트너로 보지 않았던 왜곡된 인식의 문제도 큽니다. 이번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상생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가 무려 4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 행태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책을 의지 있게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본사의 횡포를 제대로 감시하고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착취에 놓이지 않도록 힘쓰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성희 PD 수고했습니다.